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군의 준동형 사상과 동형 사상, 그리고 두 군의 동형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앞으로 전개될 군의 모든 이론들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요 내용을 특별히 요 놈들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이 많이 오늘부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별히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들어주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19에 보니까 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 준동형 사상의 정의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군 G하고 군 H가 이렇게 두 개 주어졌는데, 자, 군 G에서는 자, 요렇게 요런 연산이 주어지고, 군 H에서는 요런 연산이 주어졌다. 요 내용은 우리가 정의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군 G에는 요렇게 연산이 주어지고 군 H는 요렇게 연산이 주어졌을 때에, 자, 이 군 G에서 군 H로의 함수를 우리가 이 함수를 파이라고 했을 때에, 자, 요 군으로의 함수를 파이라고 했을 때에 G에 속하는 모든 AB에 대해서, 자, 파이 A 백설표 B는 파이 A, 점 파이 B를 만족할 적에, 자, 요 놈과 같다를 만족할 적에 우리는 이 함수 파이를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요 놈은 우리가 지금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함수보다는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결국 군 G에서 군 H로의 함수라고 우리가 했는데, 요 함수 파이는, 자, 요 연산이 이제 결부되어 있죠. 군 G에서는 요 연산, 군 H에서는 요 연산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 G에 속하는 두 원소 A, B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요 좌변은 요 A와 B를 군 G에 주어진 연산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함수값을 구한 거고, 우변은 A의 함수값을 구하고 B의 함수값을 구해서 그 함수값에,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을, 자, 물론 요 파이 A와 파이 B는 당연히 H의 원소이죠. 함수값을 구하고 나서 요 공역의 동네인 요 군에서 주어진 연산에 의해서 연산을 시행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 놈은 우리가 보통 요렇게 우리가 한번 메모해 볼 거예요. 요 놈은 G에서 먼저 연산했죠. 연산을 하고 난 뒤에, 연산 후 함수값을 구한 함수값이랍니다. 자, 뭐라고요? G에서 연산 후 함수값이다. 그리고 요 놈은 각각의 함수값을 구하고, A의 함수값하고 B의 함수값, 즉 각각 함수값을 구한 후 H에서 연산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히 알죠. 연산을 하고 나서 요 군에서 연산을 한 후에 함수값을 낸 거하고, A의 함수값, B의 함수값을 먼저 구하고 H라고 하는 요 군에서 주어진 연산한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 좌변과 우변이 같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같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에 G에서 연산 후 함수값을 구한 거하고 각각 함수값을 구한 후에 H에서 연산한 것이, 만약에 요 두 놈이 같다를 만족하면 이런 특별한 함수를 우리는 이런 특별한 함수를 준동형 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 놈과 요 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또 요렇게도 얘기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 함수 파이는 연산을 보존한다. 요렇게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함수 f가 준동형 사상이면 이 함수 파이는 요 등식을 만족한다는 말은 연산을 보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먼저 연산해서 함수값을 내고 무슨 말이겠죠? 각각의 함수값을 구하고 나서 이제 h라는 요 군에서 연산을 해도 그 결과가 준동형 사상이라고 했을 때는 같아진다는 거죠. 같아지면 우리는 준동형 사상이라고. 함수 파이가 준동형 사상을 만족한다는 말은 함수 파이는 연산을 보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자, 이제 결국 요 놈이 요렇게 요 등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준동형 사상이라는 말이죠. 그럼 굳이 특별히 이런 연산과 연산에, 그쵸? 준동형 사상이 되면 이제 연산에 여러분이 개의치 않고, 그쵸? 무슨 말이겠죠? 예? 혼돈을 특별히 우리가 굳이 연산을 신경을 안 써도 될 거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보통은 우리가 요 표현을 이 전체 요 준동형 사상을 표시하는 요 등식을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이제 특별히 연산을 혼돈할 염두가 없을 때는 파이가 A 연산 B 파이 값은 파이 A하고 파이 B를 연산시킨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요 표현을 연산이 특별히 혼돈될 염려가 없을 때는 이렇게도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요 A와 B의 고박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주어진 연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요 A와 B에 적용되는 연산은 요 정의역에서의 그쵸 군에 주어진 연산이 적용되어지고 요 파이 A와 파이 B 사이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연산은 공력으로 주어진 요 군 H에 주어진 연산이 적용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 사이의 연산하고 요 놈과 요 놈 사이의 연산하고는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일단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이제 예제 69번 문제를 가지고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자, 다음 각 함수가 준동형 사상, 준동형 사상인지를 판단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준동형 사상이 되고 안 되고는 요 정의 19에 나와 있는 요 등식을 주어진 함수가 두 군 사이에 주어진 함수가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번 자, 파이가 G에서 G로의 함수라고 그랬고 파이 X는 뭐다? X라고 했답니다. 자, 요거는 그쵸, 같은 군에서 군으로의 함수니까 크게 연산을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파이 AB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파이 AB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A와 B가 들어가면 요놈이 A가 되고 B가 되니까 AB가 되겠죠. 그런데 요 A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A 대입하니까 선생님이 살짝 잘못 적은 이게 아니고 이게 파이 X인데 파이 X는 자, X.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 X 대신에 A와 A가 들어가면 요놈이 파이 A가 되어지고 B가 들어가면 요놈이 파이 B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와 B를 먼저 연산하고 그쵸 함수값을 구한 거하고 A의 함수값하고 B의 함수값을 연산시킨 그 결과가 같다이므로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요 함수 파이는 가리켜서 우리는 뭐다? 그쵸 준동형 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파이가 자, R, 플러스 에서 자, R 플러스 콤마 그죠 곱셈. 자, 요 실수 R에 덧셈을 주어진 군하고 양의 실수에 곱셈을 주어진 군으로의 함수를 파이라고 하고 그 또 함수 파이가 파이 x가 2의 x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과연 요놈이 뭐가 되는가? 준동형 사상이 되는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 AB라고 하는 것은 요 A와 B는 요 군에 주어진 연산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그래서 A 연산 B를 우리가 A 연산 B를 요게 플러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A 파이 A 플러스 B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지금 A와 B의 연산한 결과가 A와 B의 연산이라는 것이 이 주어진 요 연산이 요 군에서의 주어진 연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 A 플러스 B가 여기서 말하는 그죠? 요 놈에 해당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파이 A 플러스 B는 2의 A 플러스 B 승이 되어지고 요거는 실제 지수니까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2의 A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놈이죠. 그죠? X 대신에 A가 들어간가 보니까 파이 A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곱하기 B가 들어가면 요 놈이 파이 B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은 그렇죠? 요 놈이 양의 실수가 틀림없고 요 동네에서 주어진 연산이 곱셈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요 동네에서 A와 B를 연산한 함수값에 요 동네에서의 각각의 함수값을 요 동네의 연산인 곱셈으로 연산한 결과하고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는 말은 결국 요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놈이 그쵸? 요 백설표가 여기서는 플러스에 해당되고 요 점이 여기에서는 곱셈이라는 연산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요 파이는 뭐가 된다? 그렇죠? 준동형 사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도 우리가 살짝 한번 확인해 봅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가 자, 요 놈은 2 곱하기 2인 정칙 행렬이죠. 그렇죠?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들을 2 곱하기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자, 요 놈에서 우리가 자, 요 놈의 함수라고 하고 요 함수 파이 A를 이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A의 행렬식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 파이를 우리가 정해 줬을 때에 요 놈도 우리가 역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군에서 주어진 것은 연산이 행렬의 곱셈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파이 AB라고 하는 것. 자, 요 놈의 두 원소 A와 B를 두 행렬이죠. 행렬 A와 B를 생각했을 때에 요 군에 주어진 연산은 행렬의 곱셈이기 때문에 파이 A 곱하기 B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자, 행렬식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선행대수에서 공부한 것처럼 두 행렬 A와 B를 곱한 거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의 곱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놈이 뭐가 돼요? 요 놈 뭐가 돼요? 파이 A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거는 파이 B가 되죠. 그리고 요 두 놈 간에는 실제 요 놈과 요 놈의 곱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선생님 곱셈을 강조했는데 여기 이렇게 생략해서 여기서는 주어진 연산이 요 곱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요 동네에서 두 행렬의 연산한, 즉 곱셈을 한 함수값이 각각의 함수값을 구해서 요 동네에서 연산한 요 결과와 같다는 말은 역시 요 놈도 뭐다? 파이는 준동행 사상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나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겠지만은 군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군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이 현대대수학에도 군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강의를 차근차근 잘 들으시면 결과에 가서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성적을,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열심히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 자, Z 콤마 플러스. 그리고 ZN 콤마 O 플러스. 그리고 파이 X는 X 바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 동네, 요 군에 속하는 우리가 두 원소를 생각을 했을 때 주어진 연산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파이 x 플러스 y가 요 놈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파이 x 플러스 y는 주어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요 놈은 x 플러스 y의 전체 바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전체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x바하고 y바라고 하는 거에 O 플러스라고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Z5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 플러스 뭐 3이라 합시다. 3 플러스 6바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럼 3 플러스 6바는 실제로 9바죠. 9바라는 것은 Z5에서는 4바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 놈을 여러분들이 3바 5 플러스 6바를 한다고 해도, 그쵸? 요렇게 한다고 해도 요 놈이, 예? 요 6바 자체가 지금 요 놈이 3바 5 플러스 6바가 1바와 같으니까 결국 요 놈은 4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이 지금 뭐고? 파이 x가 되어지고 요 놈이 파이 y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놈이 여기에 해당되고 요 놈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x와 y의 각각의 함수 값을 요 동네에서의 연산으로 우리가, 그렇죠? 요 동네에서의 연산의, 그렇죠? 요 두 놈의 결과는 요 동네에서 x, y를 연산시킨 그 함수 값과 같아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요 함수 파이는 역시 준동형 사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준동형 사상이 안 되는 예를 스님이 거기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우리가 보니까, 자, 함수 파이가, 자, Z6에서 Z10으로의 함수랍니다. 그리고 파이 X바는 X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어졌답니다. 자, 요놈을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Z6의 원소인 두 원소인 4바하고 2바의 O 플러스를 계산을 해보면 요놈의 함수값을 여기에 파이랍니다. 파이. 자, 일단 우리가 요 두 놈을 연산하면 6바죠. 근데 6바는 Z6에서 제로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함수 파이에서 제로바는 지금 제로바가 되어졌죠. 자, 이번에는 4바의 함수값을 먼저 구하고 2바의 함수값을 먼저 구한 그 결과를 Z10이라는 동네에서 우리가 O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산을 하면, 자, 요 놈은 정의에 의해서 4바가 되어지고, 자, 요 놈은 뭐가 되죠? 2바가 되어지죠. 그런데 요 연산은 요 동네에서 Z10이라는 동네에서 얘기기 때문에 여기서 6바는 그냥 6바죠. 0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놈이 지금 요 놈에 해당되고 요 놈이 지금 요 놈에 해당되는데 그 두 결과가 같다 안 같다? 그렇죠? 안 같다는 것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은 요 정의 19에 나온 준동형 사상일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 함수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5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6번에 그게 주어진 예도 아닌 예랍니다. 자, 6번에 보면 함수 파이가, 자, 요렇게 우리가 곱셈을 연산으로 가지는 요런 군이라 하고, 그리고 덧셈을 연산으로 가지는 요 군으로의 함수라고 하고, 요 파이 x가 x라고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에,
자, 요 경우에도 우리가 자, x 요건 실제 곱셈이랍니다. x 곱하기 y를 그쵸? y의 함수값을 우리가 구해보면 즉 파이 x 곱하기 y는 요게 실제 x 곱하기 y가 되어지죠. 그리고 파이 x하고 자, 요 동네에서의 연산은 플러스니까 파이 y를 우리가 해보면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는 연산이 곱셈이기 때문에 실제로 x 곱하기 y로 그쵸? 지금 요 놈에 해당되는 게 x 곱하기 y고 그리고 요 동네에서는 연산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요 우변에 해당되는 요 연산이 플러스이니까 파이 x, 파이 y에 플러스로 적었답니다. 그럼 요 놈은 우리가 알기로 x고 요 놈은 우리가 알기로 y인데 x 곱하기 y하고 x 플러스 y는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죠. 역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6번의 경우도 요 파이는 준동형 사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준동형 사상이, 그쵸? 준동형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어떤 함수는, 그쵸? 어떻게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었을 때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봤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중요한 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G하고 H는 군이고 E와 E 다시가 GH의 각각 항동원이다라고 했을 때에 함수 파이가 G에서 H로의 준동형 사상이다라고 했답니다. 자, 파이가 G에서 H로의 준동형 사상이 되어지다라고 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만족한다는 거죠. 그 첫째는 지금 G에서의 항동원을 요 함수 F에서 함수값을 내게 되면 반드시 H의 항동원으로 대응이 된다는 거죠. 함수 F에 의해서 요 동네의 항동원은 요 동네의 항동원으로 반드시 대응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X 인버스의 파이에 의한 요 함수 값은 X에 먼저 우리가 X의 여건을 취해 가지고 함수 값을 낸 거나 X의 함수 값을 먼저 구해서 여건을 낸 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을 완전히 더 일반화시킨 건데 X의 M승의 함수값은 X의 함수값을 구하고 나서 M승에도 같아진다는 거죠. 어떨 때에 G에서 H로 요 함수 파이가 준동형 사상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 일의 증명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에다가 그쵸? 파이 1을 연산시킨 그쵸? 파이에다가 파이 1을 연산시킨 것은 파이 2에다가 파이 2와 1을 연산시켜서 함수값 파이 함수값을 낸 거와 똑같죠. 그쵸? 왜? 파이가 지금 준동형 사상이니까. 그러므로 요 놈은 결국 파이 2라는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동네에서의 원소이기 때문에 요 동네의 항동원인 요 E 다시를 여기다 연산시켜줘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파이를 소거를 시키면 결과적으로 왼쪽에서는 파이 2, 오른쪽에서는 E 다시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증명, 이의 증명. 자, 역시 지금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요 파이에다가 x를 연산시킨 거하고 요 파이에다가 x 인버스를 연산시킨 그 결과를 지금 요 동네에서 연산을 시킨 것은 요 G라는 동네에서 먼저 X와 X 인버스를 연산시키고 함수값 낸 거나 요 두 놈은 서로 같아야 되죠. 왜?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요 놈은 파이 뭐가 된다? 요 놈이 2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우리가 금방 배웠던 요 1에 의해서 파이는 곧 2 다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요 2 다시라고 하는 것은 자, 요 2 다시라고 하는 것은 파이 x라고 하는 놈하고 파이 x의 무얼 여건을 연산시킨 것이 그죠. 자, 요 2 다시라는 것은
요 h라고 하는 요 군에서의 항동원이기 때문에 파이 x가 지금 요 놈의 원소가 틀림없죠. 요 동네의 원소인 파이 x와 그놈의 역원을 연산시킨 것이 이 다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소구 법칙에서 요 놈을 소구시켜주면 결과적으로 요 놈은 이제 요 놈하고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 x 인버스는 파이 x의 전체 인버스와 같다. 그러니까 x 인버스의 함수값을 구하라고 하면 x의 함수값을 구해서 역원을 취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요 세 번째 정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3의 정명은 대단히 중요한데 요거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요 놈이 m이 0일 때는 그죠? 0일 때는 여기에 x 대신에 0 들어가면 요 놈이 요 동네에서 항동원이 되니까 2가 되어지고 여기에 0 들어가면 요 동네에서 항동원이니까 이 파이는 2 다시가 되어져서 그죠? 요 놈이 요 1에 의해서 승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명백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요 m이 양수일 때 요 식이 이제 승립하는 거 증명해 봅시다. 자, 요 놈이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여러분 적으시면 되는데 m이 1일 때 m이 1일 때는 승립, 그죠? 승립함이 자명하죠, 그죠? 자, m이 1일 때 왜 승립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m 대신 1집어넣고 1집어버리면 파이 x는 파이 x니까 당연히 같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m이 k일 때 승립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m이 k일 때 승립한다면 즉 m 대신에 요 식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파이 xk가 파이 x의 전체 k성과 같다, 그죠? 되어지죠, 그죠? 그럼 이제 요놈이 우리가 x 대신 m 대신에 k 플러스 1이 요 식이 m 이꼴 k 플러스 1일 때도 승립함을 보이기 위해서 m 대신에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을 그쵸? 요 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파이에다가 xk 플러스 1승은 x에다가 xk 플러스 1승을 연산시킨 것 같고 요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파이 x는 살짝 잘못되면 파이 x의 k승과 같고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파이 x에다가 파이 xk를 연산시킨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가정한 식에서 파이의 xk승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파이 x에다가 파이 x의 k승이 되어지고 결국 이 말은 파이 x의 1승과 k승이 만나면 파이 x의 뭐가 된다? k 플러스 1승이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 요 놈이 꼴 요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요 주어진 식이 m 이꼴 k일 때 승립한다고 가정하면 주어진 요 식이 우리가 증명한 식이 m이 0보다 클 때는 m 이꼴 k 플러스 1일 때도 뭐가 한다? 승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일단 우리가 이제 m이 0보다 큰 모든 정수 0보다 큰 모든 정수에 대해 자, 뭐 한다? 요놈이 주어진 식이 승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겠죠? m이 0일 때 또 m이 0보다 클 때 이제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였죠. 이제 우리가 m이 0보다 작을 때 이제 또 승립한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요 주어진 식이 세 번째는 m이 0보다 작다일 때 자, m이 0보다 작다일 때는 우리가 요 m을 마이너스 n이라고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두면 m이 0보다 작다는 말은 n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한번 m이 음수면 그쵸?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즉 요 놈이 0보다 작으면 n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되어지고,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요 m을 마이너스 n으로 뒀을 때는 요 식이 요렇게 변형된다는 머릿속에 x의 파이 x의 마이너스 n승은 요놈이 파이 x의 지금 전체의 마이너스 n승, 파이 x의 마이너스 n승은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n승. 식이 이렇게 지금 변형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고, 자, n이 0보다 크다 이거. 이제 우리가 요 식의 승리감을 보이라는 것은 결국 요 식의 승리감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이 n이 1일 때는 실제로 n 대신 1 들어가면 파이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어지고, 요놈이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1승인데, 이미 요놈은 우리가 요 2에 의해 성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2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립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n 대신에 여기다 k를 대입하면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은 파이 x의 전체의 마이너스 k승,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가 요 식이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여기 선생님 이렇게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은 x의 마이너스 1승과 x의 마이너스 k승의 연산으로 적어줄 수 있고, 파이가 준동형 사상이기 때문에 역시 파이 x의 파이 x 마이너스 1승과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을 연산한 결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역시 우리가 요 2번 공식에 의해서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놈은 2번 공식에서 요 놈은 파이 x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거죠. 2번 공식에 의해서. 그리고 요 놈은 가정에 의해서 요 놈은 곧 요 놈이죠. 요 놈. 그래서 파이 x의 마이너스 k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놈은 파이 x라고 하는 요 놈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k승이니까 마이너스 묶어내고 k 플러스 1승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은 n 이퀄 k 플러스 1일 때도 요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대입한 것이 여기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그 결과가 같아진다는 것은 요놈이 n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갈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n이 0보다 크다인, 그죠? n이 0보다 크다인 모든 정수 n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즉, 이 말은 m으로 환산하면 n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이제 n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다니까 m. 0보다 작은 모든 정수 m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 식이고 요 식이니까 요 주어진 식이 m이 1번에서 m이 0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고, 또 m이 0보다 크다인 모든 정수에도 성립함을 보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m이 0보다 작은 모든 정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식은 m이 정수일 때에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준동형 그죠 사상의 정의와 동형 사상의 정의, 그리고 관련된 중요한 세오럼 두 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요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